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인포게인이고요.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약간 섞여가지고 나온 논문들이 있고, 깔끔하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결과도 좋고요. 그리고 임플레멘테이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오픈 AI에 이제 오피셜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드가 되게 수학적으로 되게 엄밀하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코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페이퍼들과도 연결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논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서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학의 포커스를 지난번 발표에 비해서 조금 낮췄어요. 그게 제 그냥 경험상 이 발표에서 수학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해보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학을 하나도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것 논문들과 연결 관계를 너무 다루다 보면은 이게 또 약간 인포겐 발표인지 뭔 발표인지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애매해진 경향이 있는데 일단 네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약간 다른 논문들과 연결고리 부분에서 제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여러 가지 논문들과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좀 이상해져서 조금 중요한 것만 제가 생각해서 중요한 것만 넣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는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성된 게 꽤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다른 논문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도 들으시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뭐 언제든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이 슬라이드는 그 김남주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거고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게 겐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노이즈, 랜덤 레이텐트 코드로부터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실제 이미지와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를 구별을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이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그냥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걔네 수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는 D를 이제 속이기 위해서 학습이 되고요. D는 G가 만든 샘플과 실제 샘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세오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인포겐 이름부터 나오지만 이제 인포메이션 티오리에 나오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가져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엔트로피랑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확률 분포 P가 있을 때 이거를 P에 대해서 최적의 코딩 스킵으로 코딩했을 때 필요한 비트의 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정의는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엔트로피만 놓고 보면 P 확률 분포 P가 얼마나 엔트로피한지, 얼마나 이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게 질서가 잡혀서 한 곳으로 모여 있는지
그 자체 그 말 그대로 엔트로피를 나타낸다고 저는 이해하는 게 좀 편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비트 개념에 정보 이론에서 설명하는 이 비트 개념을 이제 가져다가 써놓은 거고,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이론에서 설명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엔트로피가 확률 분포 P에 대한 최적의 코딩 스킴으로 코딩을 했을 때 필요한 비트의 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P에 대한 최적의 코딩 스킴으로 Q를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Q에 대한 최적의 코딩 스킴이 아니니까 조금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비트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최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는지도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요.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은 이 위의 식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X나 Y 중 하나를 알 때 그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Y를 알 때 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Y를 알거나 모르거나 X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아는 게 바뀌지가 않으면 이게 값이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X랑 Y가 독립이면 Y를 뽑았을 때 X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가 전혀 바뀌지가 않으면 엔트로피 X 바 Y는 엔트로피 X랑 똑같을 거고 이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 확률 분포 X랑 확률 분포 Y가 서로 얼마나 의존 관계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랜덤 베리어블 X랑 Y에 대해서 서로 전혀 의존적이지 않으면 이게 0이 나오게 될 거고요. 굉장히 의존적이면 값이 높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포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분이 만든 슬라이드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김홍배님께서 한국말로도 번역한 자료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거기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 이제 우리가 겐을 학습을 하면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Z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이텐트 리프레젠테이션 Z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걸 디스인탱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 같이 Z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엠리스트로 예를 들면 그 Z에 뭐 글자의 각도, 뭐 글자의 두께, 그리고 뭐 글씨체 스타일,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간할 수 없게 인탱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해서 그 엠리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뭐 0만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데 0만 뽑아낼 수가 없어요. 0을 가리키는 어떤 그 레이텐트 벡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어떤 디스인탱글 해서 유의미한 확률 분포들을 가리키도록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 시작한 게 바로 인포겐입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VDG가 그냥 갠 식이에요. 근데 이 갠 식에다가 이 아까 보신 뮤추얼 인포메이션 텀이 하나 붙었죠.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C랑 GZC, 그러니까 생성한 페이크 샘플, C랑 페이크 샘플 간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D는 사실 얘랑 관계가 없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C랑 G만 있으니까요. D는 관계가 없고, 이 G를 미니마이즈를 할 때 이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I 값을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맥시마이즈 한다는 건 이 C랑 이 G, 그러니까 페이크 샘플이랑 C랑의 어떤 의존 관계를 최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C를 바꿨을 때 G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G가 바뀌면 C도 바뀌어야 되고 둘 간의 어떤 정보량, 공유하는 정보량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수학이 좀 들어가는데 이제 보시면 요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을 그대로 쭉 풀면 아까 정의대로 쭉 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정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대로 쭉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PC 프라임 바 X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포인 거죠. 전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C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최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식 전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옥실리어리 디스트리뷰션 QCX를 가져와서 이거를 근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전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거 논문에 나온 그대로 적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냥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식을 그냥 KL 다이버전스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풀어보면 이 식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이게 이 KL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이 식의 로어 바운드가 이거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 안에서의 이 포스테리어는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익스펙테이션 식 안에 포스테리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거했다고 해도 요 익스펙테이션 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뭔가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레마 5.1이고요. 레마 5.1은 5.1인 이유는 그냥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5번째 섹션에서 나와서 5.1인 걸 겁니다. 나온 첫 번째 렘마고요.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요 식은 이제 직관적으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당연히 되니까 렘마겠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X에서 확률분포 X에서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한 X에 대해서 다시 Y를 또 샘플링을 했을 때의 그 어떤 분포들의 익스펙테이션과 똑같이 X를 샘플링을 하고 그 X에 대해서 또 Y를 샘플링한 다음에 그 Y에 대해서 또 X를 샘플링을 해서 나온 그 분포들의 익스펙테이션이 같다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X를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한 X에 대해서 다시 Y를 샘플링한 것과 여기서 X를 샘플링을 하고 그게 이게 이제 Y를 거쳐서 다시 또 어차피 처음에 X를 샘플링을 했고 그걸로부터 다시 X 프라임이 샘플링이 되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수식을 쭉 전개해보면 이게 되고요. 이 증명이 이제 어펜딕스 A에 있는데 저는 이 전체 수학 과정에서 제일 헷갈렸던 거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요 부분은 사실 VA의 수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정의 따라 쭉쭉 전개하면 이게 나오고요. 요 식의 증명 같은 경우가 좀 증명에서 보면 좀 중간에 점프가 좀 있어서 뭐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텐서플로 코리아에 질문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질문권을 보시면 저희의 이제 갓재준 님도 나오시고 또 항상 수학적 가르침을 주시는 임성빈 현장님도 나와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면 이 글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렘마 5.1을 적용해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제일 밑에 식이 이 포스테리어 PC 바 X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걸 없애줘야 되죠. 요걸 없애주기 위해서 렘마 5.1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식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개되지만 이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전개됩니다. 그 이유는 논문에는 원래 요 제일 위에 이 식과
이 밑에 식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밑에 식에서 위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네. 아, 저는 이제 풀 때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면 이 x는 g에서부터 샘플링을 했으니까 요건 똑같은 얘기고요. g, zc를 pg로 그냥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고 여기서 이제 렘마 5.1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q의 cx가 q의 c'x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요 expectation 값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c가 없어졌기 때문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c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c의 C에서 C를 샘플링하는 건 없앨 수 있고요. 그럼 이 네 번째 식이 되고 이 네 번째 식을 이제 다섯 번째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최종 우리가 얻고자 했던 식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지만 여기서 일로 왔죠. 근데 뭐 어차피 등식이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이 같다는 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저 네. 오타인 거죠? x 프라임 tilda p c given x가 아니라 c 프라임이 아, 기본 그렇네요. x인가? 네, 오타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X 프라임이 아니고 C 프라임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식이고 이게 원래 i였는데 이걸로 바뀌었죠, 이제. 이게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로어 바운드를 보였으니까 이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로어 바운드는 이렇게 나오죠. 방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제 사실 그냥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이걸 좀 잘 들여다보면 이게 VA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게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이 C는 처음에 샘플링을 하는 값이고 이 GZC는 제너레이터에서 X를 제너레이트 한 거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에서 X를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이 Q를 인코더라고 하는데 인코더가 논문에도 인코더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인코더라고 하면 인코더 Q를 통해서 다시 C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C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X가 됐다가 다시 인코더를 통해서 C로 돌아와서 C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그냥 로스인 것처럼 구현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구조에서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의 이제 인투이션을 보면 V는 그냥 걔네 오브젝티브 펑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D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D는 그냥 겐처럼 학습이 되는 거고 G랑 Q는 요 인포메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 나온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부터 나온 요 로스 텀도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Q 입장에서는 GZC 그러니까 생성한 페이크 샘플 X를 다시 C로 잘 바꿔야 되고요. G는 Q가 그걸 잘 바꿀 수 있도록 샘플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도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0부터 9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왔지만 사실 이걸 돌려보면 0부터 9까지 차례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C라는 거를 확률 분포를 이제 유니폼한 분포로 정의를 하고 샘플링을 해서 C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사실 우리가 정한 원합 벡터에서는 제일 첫 번째 값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면 0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그거는 컴퓨터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 첫 번째 값이 0, 1이라고 해서 그 0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쓰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인포겐에서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면 그냥 랜덤하게 그냥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뭐 학습할 때마다 매번 바뀌고 여기서는 얘네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리서트를 보면 이 C1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C1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아마 이제 10차원의 10차원의 원합 벡터인데 그 원합 벡터가 이제
원화 벡터를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제너레이트를 한 걸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에 게 1인 원화 벡터는 아닐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10분의 1의 확률로. 아무튼 그렇게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잘 제너레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던 기존의 개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0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똑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하고 싶다고 해서 생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레이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디스인탱글 했고 그 디스인탱글 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집어넣음으로써 원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델에 알려준 거는 그 10차원의 어떤 유니폼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 레이텐트 코드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려줬는데 이렇게 알아서 잘 클래스를 학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귤러 겐에서 레이텐트 코드 하나를 이렇게 바꿔봤는데 뭐별 차이가 없더라, 별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죠. 뭔가 이게 바뀌긴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C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보시면 각도가 조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학습을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께를 학습을 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구현을 해서 돌려봤던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제 위에서 차례대로 제일 앞에 값이 1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화 벡터라면 0, 1, 2, 3, 4, 5, 6, 7, 8, 9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차례대로 학습이 되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랜덤하게 학습이 됩니다. C0은 각각의 클래스를 나타내고, C1은 이렇게 로테이션 각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C2는 두께를 나타내게 되죠. 물론 이제 이 C1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C 제로가 아니고 C1, C2, C3인데 네, 잘못 썼네요. 아무튼 이 C 제로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넣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이 클래스를 무조건 학습을 하지만 C1과 C2는 똑같이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뒷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 리절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MNIST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얼굴에 대한 어떤 각도, 뭐 그리고 뭐 라이트닝, 명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을 다 잘 나타낸다. 그리고 얼굴의 어떤 와이드함과 네로우함 이런 것도 잘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신기한 아이디어도 되게 참신하고 신기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실험 결과가 되게 많은데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픈 AI 코드가 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게 제가 이거 처음에 구현을 할 때 요거를 보고 그냥 구현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보면은 이 C는 샘플링을 하면 되고 이 G로부터 X는 생성을 하면 되는데 C랑 X로부터 이 로그 Q X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거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엔 리콘스트럭션 로스 같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의 구현들에서는 그게 이제 다 심플리피케이션이 돼서 그냥 리콘스트럭션 로스로만 뭐 MSE라던가 크로스 엔트로피라던가 그런 식으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오픈AI 코드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그 분포들을 다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요. 그 분포들로부터 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다 계산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도 사실 이게 상수텀이라서, 네, 상수텀이라서 물론 계산하기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수텀이라서 빼고 계산해도 돼요. 보통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보통 구현들을 보면. 근데 이제 오픈 AI 코드에서는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엄밀하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좀 코드가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약간 코드를 좀 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같이 약간 확률론이 조금 헷갈린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할 만한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읽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코드고요. 그리고 좀 간단한 버전은 이제 김남주님의 슈가 텐서 이그젬플 코드 중에서 인프겐 코드가 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고 읽기 편하고요. 슈가 텐서로 구현되어 있긴 한데 슈가 텐서나 그리고 이 위에 오피셜 코드도 프리티 텐서로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프리티 텐서나 슈가 텐서는 딱히 뭐 가독성 부분에선 떨어지지 않아서 뭐 그것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은 없으실 거고 오히려 좀 더 읽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즈우드라고 이제 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굉장히 심플리피케이션을 해서 구현을 해놓은 그런 코드인데 이제 인포겐도 그 중에 있습니다. 이 와이즈우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 중에서 요게 이제 디스크리트 레이텐트 베리어블이고 요 C1과 C2가 컨티뉴어스 레이텐트 베리어블인데 이 C1과 C2는 아예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C0만 디스크리트한 부분만 구현을 해서 굉장히 심플리피케이션 해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약간 맛보기용으로는 좋은데 저같이 약간 구현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오픈AI 코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논문들과의 연결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이게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너무 또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것만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포겐을 이제 unsupervised domain transfer로 볼 수 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를 샘플링을 해서 C를 X로 만들고 다시 X를 C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C랑 Z라는 그 어떤 매니폴드 도메인을 C랑 Z라는 매니폴드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본다면 그 도메인에서 이미지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환을 어떤 슈퍼바이스를 받지 않고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기는데 그림이 좀 허접하지만 네, 양해하고 봐주시면 이 PC로부터 C를 샘플링을 하고요. 이 C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X를 만들고 이걸 다시 인코더 Q를 통해서 C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어떤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생성한 X 프라임과 리얼 샘플, 이 페이크 샘플과 리얼 샘플 간의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어떤 어드버서리 로스를 계산을 하죠. 이 두 가지 로스로 학습이 되는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요것과 똑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겐 위드 리컨스트럭션 모델이라는 건데 대충 봐도 약간 그림이 비슷해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 XA를 넣어요. 이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이미지 XA, A 도메인에 이건 이제 금발 도메인과 흑발 도메인인데 금발 여자 사진을 넣으면 흑발 도메인으로 바꾸고 이 흑발 도메인을 다시 금발로 바꿔서 리콘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고요. 흑발 도메인의 페이크 샘플과 흑발 도메인의 리얼 샘플을 넣어서 또 이제 어드버서리 로스를 계산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 겐 위드 리컨스트럭션 로스 모델이 사실은 이게 디스코겐입니다. 그 SKT 브레인에서 나온. 네. 그래서 이 디스코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반대 구조도 덧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A 도메인 돌아온 거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B 도메인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B 도메인에서 A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B 도메인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쌍방향으로 해줌으로써 조금 더 성능을 높인 게 바로 디스코겐이고요. 그리고 위에 사이클겐과 듀얼겐도 써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이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디스코겐과 사이클겐, 듀얼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포겐에서는 사실 이것만으로 잘 됐잖아요. 인포겐은 구조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포겐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잘 됐는데 얘는 왜 이 두 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디스코겐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디스코겐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이 쌍방향으로 해주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하면 이 모드 콜랩스가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드 콜랩스가 일어나서 이 인코더가 오실레이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요 도메인 B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드버서리얼 로스로만 이걸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가 이 요런 얼굴로 매핑이 되고 얘도 요런 얼굴로 매핑이 될 수 있어요. 어드버서리얼 로스의 이 모드 콜랩스가 이제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분포 그러니까 이 샘플이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다양한 샘플이 상상해 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엠리스트라고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를 만든다고 칠 때 1이 만들기 제일 쉽잖아요, 사실. 뭐 다른 것도 만들기 쉬울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이 생각했을 때 1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1만 만드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속이면 되니까. 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기 어려운 걸.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드 콜랩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 제너레이터 AB가 얘를 만들기 힘들어서 얘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속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인코더 입장에서는 다시 이 A 도메인에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얼굴만 만들면 얘로부터는 이제 이게 1대 다 매칭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로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로 돌아갔었는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로 갔다 얘로 오게 되죠.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크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 인코더가 얘를 만들다가 다시 얘를 만들게 되고 또 얘를 만들면 또 얘에 대해서 또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오실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고,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제, 제너레이터 A에서 B를 만들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로스를 써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쌍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B에서도 A로 갔다가 E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제너레이터 AB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AB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만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같이 써서 학습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원래 이 AB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로만 학습이 되고 이 BA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로만 학습이 되는데 이 쌍방향으로 해주게 되면 이 둘 다 그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쓰게 되면 이 모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런 오실리에이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리컨스트럭션 로스 부분이 잘 이해가 좀 안 가긴 네, 하는데 잘 안 들리는데 좀. 마지막에 네, 리컨스트럭션 로스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네네. 디스코 간에서 얘기한 걸 잘 못 들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인투이티브에 두 쌍방향으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조금 더 이 그림이랑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투웨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하면 모드 컬랩스 어떻게 없어지는지. 근데 지금 어,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한 2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어, 어떤 부분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사실 왜 자동차에서 갑자기 왜 얼굴로 가는지에 약간 그림이 일단 좀 아, 헷갈리고 일단, 쌍방향이라면 지금 네네. A, B, BA가 쌍방향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일단 자동차에서 왜 얼굴로 가는지는 이 태스크 자체가 이래요. 디스코 개인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자동차 도메인에서 얼굴 도메인으로 바꿔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지금 자동차가 왼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네. 얼굴로 바꾸면 왼쪽을 보고 있는 얼굴을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매핑이 되는 게 좀 더 어떤 제대로 된 매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자동차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얼굴로 매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코계는 디스코가 이 두 도메인 간의 어떤 숨겨진 관계를 디스커버리 하겠다라고 해서 디스코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B랑 BA는 사실 인포겐 구조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
도메인에서 일로 갈 때 제너레이터 A, B인 거고, 그리고 인포겐에서 얘를 이제 레이텐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 얘를 이제 생성된 이미지 X로 보면 이 X로부터 다시 레이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인코더 Q가 있잖아요. 그게 GBA인 건데, 그래서 이게 이걸 사이클 콘시스텐시라고 해요.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좀 섞어읽어서 헷갈리는데 제 기억에 아마 사이클겐에서 나온 용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이걸 사이클 콘시스텐시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A에서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갔다 다시 A 도메인에 돌아온 거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B 도메인에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B 도메인에서도 A 도메인으로 갔다 B 도메인으로 와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2A라고, 이거 2A라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런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도 다 됐다고 하시니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